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조금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분할한 것을 다시 합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견이 외부안적하고 아예 시스템 부안적으로 해갖고 학문적으로 해보고 예, 약간 울먹이면서 자기 이제 정규직 직업 맞냐, 그리고 내가 이제 100만 원 훨씬 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를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굉장히 뜨거운 용어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가공은 물론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시는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사를 사실 그런 성견 지명이 있으신지 좀 2015년인가요? 앞당겨서 이렇게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했었던가요?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또는 네네. 뭐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거라고 시작했던 일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회사는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스템 분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성과 포용적 고용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네. 우연하게 이제 제가 그 발달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에 굉장히 이분들의 강점과 네네.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네.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윤 대표님이 궁금한 것부터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네네네. 포용적 고용이라는 표현, 네네. 발달 장애 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 비즈니스화하는 네, 네. 그런 쪽을 생각하시는 게 그 자체가 혁신적인 생각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특이하게 그런 계기가 있었던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네.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첫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네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경험한 미국 사회는 물론 거기가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지만 네네. 동시에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인종의 다양성, 네네네. 뭐 성에 대한 다양성, 뭐 네네. 이런 다양성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다양성에서 나오는 그 창의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왜냐면 사람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네네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이제 뭐 그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스템 분야에 이 다양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엔지니어는 굉장히 찾기 어려웠고요. 네. 장애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또 7분에 1분 정도는 장애인분이라고 하는데 네네. 도대체 그 장애인분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길거리를 다녀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특히 회사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회사가 이 사회가 좀 많이 폐쇄적이고 그 기회 공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됐어요. 우리 윤 대표님이 이렇게 보면 엔지니어 출신이시기 때문에 한 뭐 공대 네. 유명한 공대 뭐 조지아 공대라든가 MIT라든가 이런 게 나오신 줄 알았는데 커네 이렇게 공부했다면요. 네.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도 젊을 때 약간 사회 네네. 문제나 사회 혁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과를 하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젊을 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네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거 느낀 게 첫 번째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전혀 유학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 마침 이제 그때 저희 누님이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갈 때는 원래는 이제 그 다른 전공으로 이렇게 이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박사학위를 원래 했던 전공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갔다가 우연하게 그 코딩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코딩 수업을 듣다가 네네. 제가 이 코딩을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학을 좋아하고 네. 그랬는데 그냥 그 코딩 그 원어원 수업이죠. 그냥 네네네. 인트로덕션 수업에 들어가서 저희가 거의 그 수업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게 좀 자질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 요즘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팔리니까 전공을 바꿔봐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하고 네네. 미국의 스타트업에 뭐 취업도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런 데 좋은 데서 일을 하게 됐죠. 네네. 근데 이제 마음 한쪽으로는 사실 이렇게 20대 때부터 가졌던 열망,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이렇게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으면서 동시에 네네. 그 시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또 이제 그런 좋은 직장들에서 공부한 것도 저한테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스트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지만 네네.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포용적 고용, 다양성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그 저희 고객들의 그 페인 포인트들 해결하면서 계속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그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네. 약간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곳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자꾸 만들어드려서 네네. 저희 고객들이 이 데이터셋이 정교하고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네네. 굉장히 빨리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이런 되게 다양한 인공지능 특히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잘 쌓여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기업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빠르게 자기들의 필요한 그 네, 인공지능 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단순히 사실 저희가 회사가 물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좀 이 품질 높은 데이터셋을 많이 구축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를 제대로 키우는데 좀 기여를 하고 네, 싶다라는 네. 또 그게 사실은 네, 가장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면 인공지능 하면 네네. 뭐 굉장히 첨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장애인 하면 네. 저도 뭐 장애인분에 대해서 사실 가족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는 우리나라의 지금 네, 네.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시기점은 네, 네. 상당히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갭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업으로 포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네네네. 첫 번째로는 저희 자폐장애인 분들은 그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방송대에서 컴퓨터공학과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제 저희 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시험을 봐도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근데 다만 이제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직무를 찾자. 그럼 이분들 굉장히 사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네네. 정확하고 정직하시거든요. 네네. 그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이렇게 네. 부족 산업이라는 게 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 네네. 인공지능 이제 모델이 필요하고요. 네네.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고도화시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도 있습니다. 근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지도학습 방법이 좀 대세인데요. 네네. 지도학습 방식으로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그 많은 정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답 데이터셋을 만드는 일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사람인데 어떻게 네네네. 정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정답 데이터라는 게 네네.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이 학습할 만한 네네. 그 데이터를 저희가 그 어떤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라벨링을 시켜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단순히 뭐 자율주행차를 한다고 하면 뭐 1000장, 10,000장 이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백만 장, 수천 장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자율주행차도 어느 정도 상용화 레벨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 네네. 제대로 된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하면 아직도 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보다 전문가들이 하나보다. 네. 그런데 이 태스크홀스의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 네. 플랫폼 그거 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AI웍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가 필요한 그 기업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 기업분들 예를 들면 뭐 식물을 인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 네. 기업분이 계신데 뭐 봄에 자랄 때 또 뭐 여름에 자랄 때 뭐 이게 식물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식물 뭐 예를 들면 뭐 벚꽃을 뭐 찍어주세요. 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그렇게 일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든요. 네네. 그 일반인 분들이 저희가 요청드리는 데이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 플랫폼에 올려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경제적으로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AI웍스 플랫폼에 5만 명의 맞네요. 사용자가 네네.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봉사활동 프로젝트도 운영을 해요. 온라인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이터셋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재작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인도를 걸어갈 때 네네. 우리나라의 보행권이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네네. 다양한 장애물들이 네네.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사용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도에 이런 좀 장애물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또 이게 태스크홀스 탁 치면 이 용어는 또 모릅니까? 블랙 올리브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 좀 뭔지 좀 시청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포용적 고용 모델을 하면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네네. 저희가 뭐 누구를 고용하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고객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느냐, 네. 비용이 저렴하냐, 빠르게 하냐. 뭐 사실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약간 인력 기반으로 그 장애인분들이 가공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지속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인공지능을 우리도 붙여야 된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인공지능을 자동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의 그 고용 모델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 자동 가공, 그러니까 자동 레이블링이 정교하려면 또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직원분들이 워낙 정교하게 데이터셋을 가공을 해주셔서 저희 그 레이블링의 저희 자동 블랙 올리브의 그 자동 레이블링 그 정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했고요. 네. 그 도구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저희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했던 회사고 또 가장 레퍼런스가 많은 회사고 사내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면서 그 도구의 품질이 입증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도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그 도구 자체를 지금 저희가 네. 또 고객들한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윤회 이렇게 교육부 정리를 잘하는데요. 네. 좀 우리 이거 국민학교에서부터 네. 이런 걸 좀 정부의 프로젝트로 정부의 돈 가지고 좀 예산을 써서 네. 이 원래 블랙 올리브를 좀 교육과 같이 앞으로 네. 추세니까 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네네네. 저희 그런 쪽 관심 되게 많고, 네네. 저희가 지금 작년 한 해만 해도 저희가 1,000명을 교육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그 데이터 가공 쪽에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신 분들, 음.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네네. 또 뭐 시니어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청년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취업한 청년분들.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뭐 인공지능을 좀 모르셨던 분들도 빠르게 인공지능을 접하시고 네. 이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과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문과생들도 사회과학을 했던 분들은 네네. 데이터를 계속 만져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관심 있으면 이런 저희 같은 회사의 프로젝트 네. 참여하시다가 내가 인공지능 관심 있는데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저희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셔서 네네. 또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 태스크포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매출액 대비해서 좀 직원이 많다는 네, 이런 네. 감을 느끼는데. 네. 2018년부터 장애인분들의 퇴사율이 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저희 회사가 좀 직원분들이 네네네. 좀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분들은 그 5시간만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폐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 성과가 더 떨어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고 저희는 장애인분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분들 금방 잘하십니다. 네. 작년에 사실 제가 투자 유치하면서 저희 투자자분이 그런 네네. 챌린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네. 더 노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은 저는 20년 정도 네. 큰 회사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 직장 생활의 절반은 회사 불만과 상사 불만을 하는데 네. 시간을 썼다. 네. 저희 장애인분들은 사실 앞에 있는 그런 조금 교육과 실습의 비용이 들어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과 숙련도 점점 쌓아지고요. 네네. 이분의 생산성은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요, 예. 이러는 자체가 사회적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분들한테 무슨 누구 불만 없습니다. 예, 네네. 이분들 뭐 저희 회사에 뭐 휴지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런 회사에 대한 불만이 아무것도 네네. 없으세요. 너무 만족하고 다니세요. 네. 보면은 누가 더 노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네. 선입견이 아닌가. 네. 3년 동안 순이익이 안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가 그 다양한 분들을 고용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BM으로 만약 회사의 순이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난다면 지속 가능하다는 어떤 가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도 순이익을 내자. 그래서 3년 동안 다행히 그 순이익이 다 났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 기업 경의 화두가 되고 네. 있는 그 소위 그 ESG 경영. 네네. 이게 우리나라는 다소 좀 왜곡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환경 문제라든가 네. 이게 환경과 관련된 외부성 생각해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네. 기업의 투명성에서 가버먼트에서 이 기후 변화 환경만 관련돼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면
IT라든가 이런 쪽에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네, 경우는 네, 영구적 실업 같은 경기 회복되더라도 고용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게 사회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끌어줄 수 있는 게 이런 소셜 벤처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약간 ESG가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기업의 약간 ESG 우린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는 측면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끝나지 네.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그만큼 그 걱정. 진짜 사회적으로 예. 시장에서 이렇게 예. 시장에서 이렇게 그 비춰주지 않는 대목을 어떻게 하면 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저기 사회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기업이 진짜 어떤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네네. 동시에 시장을 창출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ESG 경영에 좀 요즘 고민이 많으신 대기업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소셜 벤처랑 연계도 많이 해주시고 소셜 벤처 연결시키는 게 그게 바로 ESG입니다. 네, 사정이 네. 괜찮았으면 네, 그것도 네. 정부 사이트든 대기업이든 네네네. 그리고 이런 소셜 벤처에서 실제로 장애인분이라든가 이렇게 실천하는 기업을 똑같은 여건이라면 써주는 것도 그게 ESG 경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질문을 좀 꼭 좀 네. 여쭤봤겠어요. 네, 이런 것을 좀 일찍 간파하고 제가 여러 그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부총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직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이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네네. 전 개인적으로 네네. 그분의 그 이렇게 지나온 길이 저랑 비슷한 길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는 네. 사실 그분이 이례적으로 방문하셨다 그러면요. 네. 그때 네. 현직이 아니실 때 네네.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유쾌한 반란이라는 그 재단을 만드셔서 네네. 그 소셜 그분이 또 재단의 유쾌한 반란이라고 네. 또 이름을 지은 것도 또 이렇게, 예, 또. 그런 유쾌한 반란이 정말 필요하죠. 네네네.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네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처음 뵀을 때는 뭐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네네네. 아주 어려우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뵈니까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까 제가 뭐 소셜 벤처란 말을 썼지만 부총리님은 이제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아마 저희 같은 기업이 이렇게 그 혁신과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 정말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셜 임팩트 포럼이라고 만드셔서 저희 같은 이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같이 뭐 독서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하면서 그 소셜 임팩트 포럼 발족식 하시고 네네. 두 번째 행사 하실 때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셨어요. 네네. 방문하셔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강의도 좀 제가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분들 일하시는 것도 보고 저 회사 솔루션 아까 뭐 AI 웍스나 블랙 올리브도 보시고 네. 되게 많이 좀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컬링처럼 이거 하지만 윤 대표님 혼자만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업을 그 창업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까지 이렇게 같이 알려지기 시작하기 또 이 방송까지 출연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데는 윤 대표님과 같이 창업하실 때 네, 네.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이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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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은 이제 저희 자회사를 포함하면 한 30분 정도 지금 계십니다. 그런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그 여성분들 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뭐 육아 때문에 저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네. 또 계시고 또 저희 회사에 그 청년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대학을 최근에 청년분들도 보면 굉장히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 요즘 들어오신 청년분들 중에 28, 29 이렇게 들어오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 얘기는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든지 네. 또는 뭐 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걸 준비하다가 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시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 뭐 저처럼 전문 엔지니어 출신 분들 이런 분들
또 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서로의 강점은 존중해주고 약점은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 회사의 직원을 볼 때 이 직원이 얼만큼 뭐 돈을 벌어오지 뭐 이런 거보다 아, 네. 앞으로 이 직원이 10년 뒤에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지? 아, 예, 이런 예, 관점에서 좀 일반적인 예. 기업과는 상당히 좀 다른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그 직원들의 미래를 고민해주면 직원들도 저희 회사 미래를 같이 고민해주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제 이 방송이 아마 가정의 달 해서 한 달 전 정도 나가는데요. 아, 네. 같이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 기업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인공지능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모습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